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웬만큼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기본기는 웬만큼 제가 다 설명을 했고, 그려진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야기했을 때 박스 플롯은 언제 쓴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언제 쓴다,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인 플롯 같은 거는 추세를 볼 때 쓴다. 그 다음에 산정도는 이제 되게 중요한데, 스캐터 플롯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이 표본 상관계수라는 거예요. 아마 수리통계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뭐 수통을 안 배웠으면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개념을 설명을 하면은, 그 자료를 이렇게 수집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몸무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키에 대한 정보입니다. 가짜 자료예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만든 자료입니다. x하고 y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x하고 y의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은 x는 몸무게고 y는 키였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하고 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뭐 볼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어때요? 몸무게가 작으면 키가 좀 작겠고,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면 키가 좀 클 수도 있겠고, 물론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몸무게하고 키하고 비례하는 경향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을 때 선점도를 그리는데, 선점도를 그릴 때 그냥 x, y하고 이렇게 스캐터 플러스로 그리면 되겠죠. 그러네. 저 몸무게가 작으면 키도 대부분 작고, 뭐 이 사람은 그 몸무게에 비해서 이제 키가 굉장히 크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몸무게가 작으면 키가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키가 크고, 뭐 이제 반대로 볼 수도 있고,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뭐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작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우리가 그 뭔가 이제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를 이제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중학교 몇 학년 때 이제 배웠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정비례에도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x가 1 증가하면 y가 얼마큼 계산이 돼갖고 완전히 일씩 딱딱 증가하는 게 있고, 이거는 그래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이제 정비례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좀 흩어져 있잖아, 점들이. 그래갖고 완벽한 정비례는 아닌데 대충 정비례인 것 같다. 뭐 이제 좀 엄밀하지 않게 설명하면은, 그쵸?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얼마나 이제 얘가 정비례인지 그 정도를 숫자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숫자가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좀 이제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하면은, 일단 이러한 식을 계산해서 구하면 돼요. 되게 복잡하죠. 이러한 식을 계산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 구해 봅시다. 일단은 좀 설명해야 되겠다. 두 번째 등호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면은, x하고 이제 y가 이렇게 생겼을 때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요거 전체를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분모는 어떤 숫자일 거예요. 물론 이제 분자도 숫자일 건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어떤 숫자를, 이거를 제가 지우고 요거를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걸 a라고 합시다. 요거를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건데, 그걸 제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r이라는 거는 이 분자가 뭐가 있고 루트에 a, b 요런 꼴이잖아요. 그쵸? 요거는 그 여기에 얘하고 얘는 이제 숫자니까 그냥 루트 a에 루트 b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분자 못 쓰고 루트 a를 여기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루트 a 여기다가 루트 b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리하면 r은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x 바의 루트 a, 그 다음에 루트 b
yi 마이너스 y바 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상수니까 그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제가 xi tilde라고 하고 이 부분을 yi tilde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넣게 되면은 이 분모 부분이 루트 a 루트 b였으니까 요 수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써보세요. 인수분해만 잘하면 그냥 됩니다. 아무튼 뭔가 이제 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요거로 계산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을 계산을 할게요. xi에서 x바를 빼래요. x는 이거잖아. 그쵸? 여기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은 np min x 이렇게 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이게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xi 마이너스 x바. 그럼 yi 마이너스 y바는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를 제가 그냥 편의상 xx라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xx 네, 요거는 이제 yy 이렇게 받는 순간 요 부분은 지금 xx가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요 부분은 그냥 yi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럼 원래 자료가 xy 이렇게 생겼는데 xx하고 yy를 잠깐만 또 없어졌어. 요러면 이제 평균이 0으로 그냥 맞춰지게 되겠죠. 그쵸? 평균이 0으로 맞춰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자에 있는 부분을 조금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있는 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xi-x바, 요거는 우리가 지금 xx라는 거로 잡아놨잖아요. 이것들을 제곱한 다음에 더하고 루트를 취하라 그러네요. 그쵸? 그러면은, xx를 제곱한 다음에 더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a죠. 그 다음에 sqrt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루트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x를 요거로 나누면은 이게 이제 xxx라고 그냥 제가 넣었는데 이 xxx가 여기에서 뭐예요? xi tilde에 해당되는 값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똑같이 yyy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위에 보고 그냥 타이핑 해가지고 그 여기 있는 수식을 코드로 바꿔서 계산기 친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xxx는 이제 여기는 xi tilde를 의미하고 yyy는 yi tilde를 의미하는데 이거 두 개를 곱하래요. 곱했어. 그 다음에 더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71386 뭐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계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R 값은 0.71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다른 방법. 이게 원래 데이터죠. 원래 데이터인데 여기서 NP, CORR, COEF라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가로로 넣게 되면은 이 값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x하고 y의 상관계수, 그 다음에 여기는 x하고 x의 상관계수, 여기는 y하고 y의 상관계수. 자기 자신하고 상관계수는 이제 1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구했던 위의 식이 밑에 요거로 이제 계산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잠깐 해봅시다. 얘 x는 로우 데이터예요. x, y는 로우 데이터겠죠? 그 다음에 xx는 뭐예요? x에다가 평균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0으로 만든 거예요. 그쵸?
평균이 0이 나오게끔 뭔가 조정을 한 거야, 데이터를. 그게 XX고, XXX는 뭐예요? XXX는 이제 이게 그 표준 편차하고 관련이 있는 애잖아요. 그렇죠? 표준 편차 같은 거를 뭔가 이제 나눠가지고 퍼져 있는 정도 있죠. X하고 이제 Y는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얘는 왜냐하면은 그 44에서 79 정도로 이제 퍼져 있고 여기는 60에서 172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 퍼진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균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상관계수 값이 양수냐 음수냐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요 그림 있죠? 그냥 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아까 본 것처럼 매프란 라이브러리로 3정도를 그렸습니다. 상관계수 양수냐 음수냐 뭐죠? 양수죠. 그쵸? 잘 배웠네요. 요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PLT 서브플랫을 이제 그릴 건데 1, 3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둘 다 뽑아내는 피규어하고 엑시즈를 둘 다 이렇게 뽑아내는 게 나중에 뭐를 처리하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첫 번째 그림에는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4, 4. 많이 안 들지 왜 이렇게? 얼마로 했지? 13. 그래. 좋습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뭘 그리고 싶냐면 x, y의 로우 데이터를 그리고 싶어요. ax1에 플러스에 x, y 스캐터로 이렇게 들어갔죠? 두 번째는 뭐를 그리고 싶냐면은 xx하고 yy를 그릴 거예요. xx하고 yy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중심이 0,0으로 맞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점이고 여기가 이제 0점으로 맞춰지게 될 겁니다. ax 2. 자, 왼쪽이랑 오른쪽은 언뜻 보면은 그림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이 다르죠. 얘는 이제 0,0 이쯤에 이제 맞춰져서 그러니까 이게 x에서 xx로 가는 변화는 뭐냐면은 여기 있던 데이터가 이쪽으로 그냥 중심이 이렇게 0,0 근처로 맞춰져서 시프팅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xx, y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 그려야 되네요.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에 그리게 되면 이것도 언뜻 보면은 그림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퍼져 있는 정도가 얘하고 여기가 이제 대충 y축이 1 정도 간격이죠. 세 번째 그림에서 x축도 대충 1 정도 간격인데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가 이제 15 정도의 간격이고 여기는 한 30 정도의 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 y축의 스케일이 그 세 번째 그림에서 맞춰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xxx, yy 혹은 xi tilde, yi tilde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세 번째에서 제가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셋 타이틀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x, xx, yy 이렇게 타이틀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 xi 이런 식의 그 옵션을 써서 그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수식 표현이 들어가는 건데 시험에는 이제 좀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옵션을 넣었습니다. 이런 옵션들은 그냥
그 GPT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세 번째 그림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xi, yi잖아요. 여기가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점선은 아니지만 실선이었는데 점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요거를 뭐라 부르죠? 1사분면. 이걸 뭐라 그러죠? 2사분면. 뭐 이렇게 부르죠. 여기가 3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자, 1사분면은 x하고 y 값이 둘 다 양수죠. 그렇죠? 이거의 값은 xi 곱하기 yi tilde를 계산하면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니까.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부호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만. 얘 플러스겠지. 여기는 어때요? 3, 4분면도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x 값이 마이너스고 y 값이 마이너스잖아. 곱하면 플러스죠. 그쵸? 플러스네. 마이너스에 해당 되는 여기 2, 4분면은 없고 마이너스죠. 이거 다 xi하고 yi로 곱한 거를 다 더해요. 플러스 나오겠어? 마이너스 나오겠어요? 플러스 나올 것 같죠? 플러스가 많잖아. 그쵸?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개는 얘가 그냥 충분히 엎어서 그냥 없앤다고 생각을 하고 대충 이것만 더해도 플러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i 틸드하고 yi 틸드 이제 곱한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대충 체크를 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를 하고 양수가 많을까 음수가 많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산전들을 딱 봤을 때 그 점들의 가상의 중점을 딱 잡아요. 그 중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가상의 중점이죠. 가상의 중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1, 2, 3, 4, 4분, 1, 2, 3, 4분면을 만들고 얘네들이 그 1이랑 3의 값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2하고 4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1, 2, 3, 4 골고루 있어요. 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한 말을 쓴 거죠. 그림을 보고 상관계에서 부호를 알아내는 방법. 3점도를 보고 1사분면에 점들이 몰려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나와요.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점들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3점도를 보고 절대값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요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일단 이러한 그림을 생각을 할게요. 자, 그 X하고 지금 Y1, Y2가 있는데 이거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숙제였나? 겹쳐 그리기 그거 이용하는 거죠. X, Y1, X, Y2를 그리면은 X, Y1을 이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쵸? X, Y2를 그리게 되면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겹쳐 그리게 되는데 자 일단 둘 다 좀 애매하긴 한데 상관계수의 부호는 양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렇게 이제 둘 다 이제 그었을 때 그 일단 파란색부터 보면은 2하고 4, 4분면에는 점이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파란색은 완벽하게 양수일 것 같아. 그다음 주황색은 이제 대충 그려보면은 이게 좀 부정확하지만 이게 너무 분산이 세서 약간 부정확한데 이거를 좀 낮춰서 그려보면은 대충 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가상으로 딱딱 그으면은 양수가 될 것 같죠? 그렇죠? 1, 3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렇습니다. y1은 x 플러스 5차, y2도 x 플러스 5차인데 5차의 스케일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7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목을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는 1로 둘 다 동의를 합니다. y1은 1 곱하기 x, y2는 1 곱하기 x예요. 기울기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제 흔들리는 정도, 그러니까 직선 근처로 몰려있지 않고 막 퍼지는 정도가 이제 여기는 오차항이 결정하는데 이 퍼지는 사이즈가 얘는 1만큼 왔다 갔다 퍼지고 얘는 7만큼 왔다 갔다 퍼지잖아요. 요거의 상관계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잠깐만 몇 시야?
요거 그냥 복사해서 합시다. 요 tilde x라는 거는 제가 그냥 만들었는데 별거 없습니다. xx 만들고 xxx 만들고 그 다음에 xxx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매번 이제 쓰기 귀찮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하나씩 봅시다. 서브플랫 그려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그림 크기가 4, 2 크기로 돼가지고 1 곱하기 2 그리드 형태로 서브플랫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의 이제 사이즈를 조절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축에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X하고 Y1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 상태로 몰려 있게 되고 이 X1이라는 애에다가 내가 겹쳐서 한 번 더 그려요. 그래서 얘를 그리게 되면은 이 그림이 첫 번째 서브플랫에 그려지게 되겠다. 첫 번째 XG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을 붙였네요. 제가 set title을 주어서 이렇게 xi, yi라고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보면은 두 번째 축에 접근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뭘 그렸냐면은 tilde x니까 xxx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tilde y1이니까 yy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중점이 연근초로 가고 이 x하고 y축의 퍼지는 정도가 이제 동일하도록 뭔가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점들이죠. 다음 y2도 똑같은 방식으로 규격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이제 살펴보면은 요거는 xi tilde하고 yi tilde인데 딱 봐도 당연히 절대값이 누가 더 커요? 파란색이 더 클 것 같죠? 왜냐하면은 지금 상관계수를 생각을 할 때 이러한 가상의 점에서 파란색은 이제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몰려 있잖아요. 1하고 3에 몰려 있는데 주황색 같은 경우는 1, 3이 물론 많기는 한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 점들이 있어서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플릿돼서 상쇄가 되겠죠,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당연히 파란색이 더 크게 됩니다. 요거로 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이그젬플의 메시지는 되게 이제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동일하고 퍼짐이 좀 다르다. 그럼 직선 근처로 몰려있는 게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양으로 된,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를 가는 직선이든 음의 기울기를 가는 직선이든 일단 몰려있을수록 절대값이 크게 나옵니다. 두 번째 예시는 퍼진 거는 동일해요. 분산은 제가 똑같이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퍼져 있는 게 하나는 기울기를 1로 잡고 하나는 0.2로 잡았습니다. 이제 요거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이렇게 1 정도로 그 다음에 주황색 점들은 기울기가 이제 0.2 정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요거에 이제 직선 근처로 이제 퍼져 있는 정도도 비슷해 보입니다. 요거를 표준화하게 되면은 요거는 복사해서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주황색은 주황색끼리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뭔가 이렇게 표준화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되고 딱 봐도 이때도 기울기가 어때? 아니 그러니까 그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파란색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퍼지는 정도가 이제 똑같을 때는 기울기가 큰 쪽이 상관계수 값이 더 절대값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 직선 근처로 점들이 몰려 있으면은 상관계수 값이 크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계수 값이 이제 작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거를 왜 만들었냐면은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이제 증가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비례 관계에 있느냐, 어느 정도의 그 정비례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를 숫자를 알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제 해보니까 이게 일단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갖고 양수면은 이제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음수라면 x가 증가할 때 y를 오히려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부호로 경향성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비례 관계가 어느 정도 세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게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 직선 근처로 점들이 최대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는 가급적이면 클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석을 할 때 상관계수 값을 미리 분석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상관계수 값을 잘 분석하면은 좋으냐? 안 그렇다는 예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스콤의 플랫이라는 게 있거든요. 엔스콤의 이제 그 플랫은 상관계수가 똑같은 4개의 서브 플랫을 제시하면서 모양은 되게 다르게 그렇게 조정한 희한한 플랫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거는 일단 그 4개의 플랫을 그리기 위해서 x1, y1, x2, y2, x3, y3, x4, y4 뭐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그냥 값을 구해 와서 그대로 박아 넣었습니다. 타이핑을 쳐서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갖고 x1, y1이랑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서브 플랫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이거의 4개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제가 이렇게 구해봤는데요. 우선 이렇게 중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점들이 많고 여기에 점들이 많으니까 일근초로 뭔가 상관계수 값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0.8. 얘는 얘하고 모양이 다르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아래 값을 계산할 때는 뭐만 하면 돼요? xxx를 구하고 yyy를 구하고 두 개를 이제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상의 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는 값들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요거 정도만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것도 1에 가깝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플러스 그 다음에 조금 더 데려와야겠다. 요거 플러스 요쪽이 플러스여서 얘가 플러스가 돼요. 얘가 되게 특이한데 일단 볼까요? y의 평균은 얼마쯤일 것 같아요? 한 이쯤에 있겠죠? y의 평균. x의 평균은 다 여기 있긴 한데 얘가 x가 되게 크잖아요. 한 뭐 이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는 3, 4분면 여기는 1, 4분면이잖아. 이것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4개는 그림이 다 다르거든요. 그냥 딱 봐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생겼는데 일단 요거의 플랫을 그려보게 되면은 PLT 서브 플랫 S 22 이거 그냥 쳐놓을 걸. 첫 번째 플랫은 x1, y1을 그리고 스캐터로 같이 천천히 합시다. 두 번째는 x2, y2를 그리고 얘도 스캐터로 두 번째 축에 그려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에 x3에 y3를 그리고요. 이거를 먼저 해놓자. 보기 싫어 죽겠네. 그림 크기도 좀 바꿔야 되겠다. 크기 5 정도로 하면 되겠지? 5, 4로 할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여기 이거를 4로 바꿔야 됩니다. 그쵸? 그냥 달라요. 두 점들의 관계를 파악할 때 딱 보니까 그 산전도를 그리기 전에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저번 첫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어떤 데이터들이 쭉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한 점 요약을 하고 싶어. 제일 좋은 게 평균이거든요.
평균을 딱 구하면은 뭔가 이제 왜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봐, 박스 플롯 한번 그려봐, 좋아,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도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한 점 요약을 한다, 한 숫자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일 인기 있는 게 표본 상관계수입니다. 근데 그 표본 상관계수 값으로 요약을 할 때 뭔가 이제 그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엔스콤이라는 사람이 예제를 구성했어요. 자, 두 변수, 그러니까 x랑 y의 관계가 네 개의 그림이 되게 다 다르죠. 근데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은 COR 요거를 하면 된다고 했죠. 얘는 0.816, 그쵸? x2하고 y2도 구해도 0.816, 얘도 0.816, 얘도 0.816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한 점 요약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카운터 이거잼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전북고등학교처럼 평균으로 한 점 요약하면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박스 플랫이라는 거를 배워서 시각화를 하면 좋아 라는 게 이제 첫 시간의 내용이었으면은 요거의 이제 교훈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두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구해가지고 변수 사이에 일단 관계를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코릴레이션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 요거는 지금 다 같은 코릴레이션을 주고 있는데 x하고 y가 이제 그 커질 때, 그러니까 x가 커질 때 y가 이제 커지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커지는 거 같다가 이 이후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그쵸? 여기에는 완전히 이제 정확하게 커지는데 이 하나의 아웃라이어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좀 경향성을 깨트리는 경우, 얘는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는 느낌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이 하나의 아웃라이어가 그 경향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정도라는 거를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숫자로 요약을 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떠한 가정이 뒷받침돼야 되냐면은 그 분포가 산점도를 그렸을 때 선근초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형성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선형성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이 크면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x하고 y가 정규 분포로 따라 그러한 가정이 있으면 평균 되게 좋아. 이러한 논리 전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통계학에서는 어떠한 가정을 만족하는지 보고 그 가정의 그 가정이 만족할 때 우리가 제안하는 어떠한 그 통계량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전북고등에서 평균만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럼 그 가정이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가장 초보적이고 강력한 단계가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를 해보고 그 가정이 맞는지 보면은 돼요. 그러한 이제 교훈적인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요건 이제 다 이제 똑같은 상관계수를 가지는데, 그게 그 느낌이 이제 전혀 다르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의미가 있으려면 선형성 가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그젠플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x1이랑 y1을 그리게 되면 이제 요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그럼 얘는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수고 깨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구해보니까 0.8 얼마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딱 한 점만 추가해서 이거를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x축을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은 평균이 어디에 위치하죠? 이쯤에 위치하겠죠. 이 값이 너무 크니까. 그럼 점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럼 얘는 코에피션트가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 그림이 여기는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X축에 이제 99, 그 다음에 Y축에 마이너스 99, 여기에 점을 하나 그냥 박았거든요. 나머지는 여기에 다 똑같이 옹기종기 양의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으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사분면이 그려지게 돼 있지. 그리고 여기 있는 값들 다 우수, 여기 있는 값들 다 우수이기 때문에 요거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9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 뭔가 코릴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 이러한 좀 교훈적인 내용이 엔스콤의 플롯에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